노인네가 곱게 말할 때 들을 것이지. 민상우는 거칠게 장기호를 매장 밖 문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아이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장기호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상우는 매장 안 커피 찌꺼기를 모아둔 통을 가지고 와 장기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미친 노인네가 대접받고 싶어서 환장했어. 어리석어지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매장 앞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매장의 노숙자를 내쫓은 점장. 그는 이 일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 자리 잡은 프랜차이즈 카페. 모닝브루는 아침부터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가는 바쁜 시간대였죠. 매장 안쪽 구석진 2인용 테이블에는 81세의 노인 장기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회색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세련된 카페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장기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죠. 굽은 등과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장기호는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점장 민상훈이 장기호를 발견했습니다. 35세의 민상훈은 이 매장을 운영한 지 2년째였는데 매출 관리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아침 시간대는 하루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 골든타임이었기 때문에 주문하지 않는 손님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손님들이 앉을 곳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죠. 민상훈은 주변 손님들의 눈치를 살펴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장기호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상훈의 얼굴에 불쾌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민상훈은 매장 관리를 핑계로 장기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긴 주문하신 손님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좌석입니다.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고개를 들어 민상훈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감정의 변화 없이 담담한 표정이었죠.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으셨으니까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앉을 곳이 없어서요. 민상훈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매장에는 빈 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민상훈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칙이 중요했거든요. 장기호는 잠시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옹호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장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문하실 게 아니시면 다른 곳을 이용해주세요. 여긴 손님 전용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주시죠. 민상훈의 말에는 노골적인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노인이 매장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기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매장을 나가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어떤 원망의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을 뿐이었죠. 민상훈은 장기호가 나간 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상훈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장 운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장기호는 매장 밖 통로에서 잠시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기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일 또 올 것처럼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어딘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기호는 어김없이 모닝브루를 찾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복장으로 말이죠. 허름한 회색 점퍼와 낡은 운동화 차림은 여전했고 손에는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장기호는 망설임 없이 어제 앉았던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민상훈은 장기호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또 온 것이었죠. 민상훈의 얼굴에는 짜증이 스쳤습니다. 이런 고집센 노인들이 가장 다루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기호가 자리에 앉자마자 민상훈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주문하신 분들만 앉을 수 있다고요.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고개를 들어 민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무료 커피라도 바라시는 건가요? 여긴 노인정이 아니거든요. 민상훈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직장인 2명은 수근거리며 고개를 저었고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아예 휴대폰을 꺼내 촬영할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장기호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민상훈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런 장기호의 태도가 민상훈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상우는 카운터로 돌아가서 커피 찌꺼기가 담긴 통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기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나가실 생각이 없으시군요. 민상훈이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였죠. 민상훈은 장기호의 멱살에 잡아채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기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곱게 말할 때 들을 것이지. 민상훈은 거칠게 장기호를 매장 밖 문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아이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장기호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상훈은 매장 안 커피 찌꺼기를 모아둔 통을 가지고 와 장기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미친 노인네가 대접받고 싶어서 환장했어.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매장 앞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민상훈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고 멈춰섰습니다. 아무도 장기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몸에 묻은 커피 찌꺼기를 털어냈습니다. 온몸이 커피 찌꺼기를 뒤집었었음에도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죠. 2번 다시 매장에 찾아오지 마. 알겠어? 민상훈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주변 손님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누구도 장기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장기호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러워진 몰골로 천천히 걸어 나가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은 굽어 있어도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기호는 휴지를 꺼내서 신발에 묻은 찌꺼기를 닦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마치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이 말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나가는 시민 한 명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장기호는 옷에 묻은 찌꺼기를 툭툭 털고 매장 유리창을 통해 안을 바라봤습니다. 민상훈이 다른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기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장기호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상훈은 그런 장기호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음 날도 장기호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모닝브루를 찾았습니다. 민상훈의 모욕적인 행동에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죠. 장기호를 보고 민상훈은 놀랐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다시 돌아오다니요. 민상훈은 이번에야말로 저 노인네를 절대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상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모닝브루 본사 대표 김 대표였습니다. 민상훈은 약간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강남역점 민상훈입니다. 김 대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상훈 씨, 갑작스럽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내일 아침에 회장님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민상훈은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저희 매장을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강남역점의 운영 현황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김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민상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장이 직접 매장을 방문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민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직접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매장 정리 잘 해두시고 내일 아침 9시경에 오신다고 하니까 준비해두세요. 전화를 끊은 민상훈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상훈은 급하게 매장을 둘러보며 정리할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매장 청소 다시 한번 해. 본사에서 방문한대. 민상훈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시했습니다.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본사에서요? 왜 갑자기요? 라고 물었지만 민상훈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민상훈은 매장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커피 머신 청소부터 시작해서 테이블과 의자 배치, 메뉴판 정리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두려고 했습니다. 매출 보고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직원 교육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상훈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나타나는 그 노인, 장기호였습니다. 만약 회장이 방문하는 날 아침에 장기호가 나타나서 소동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 앞에서 노인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민상우는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생 미영에게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노인이 또 오면 청소한다고 핑계대고 자연스럽게 내보내. 회장님 앞에서 소란 피우면 안 되거든. 미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상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상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매장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을 점검하고 회장을 맞을 준비를 하려고 했죠. 미영도 일찍 나와서 바닥 청소와 유리창 닦기를 다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민상우는 계속 매장 입구를 확인했습니다. 회장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 매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네가 매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영아, 저 노인 빨리 내보내. 민상훈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상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장이 오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매장 입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민상훈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설마 저분이 회장님일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민상훈은 커피를 내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노인은 바로 며칠 전부터 자신이 쫓아내고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 장기호였던 것입니다. 민상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장기호가 매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며칠 전까지 허름한 점퍼를 입고 커피 찌꺼기를 뒤집어쓰며 쫓겨났던 그 노인이 지금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상훈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입 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장기호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굽어있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안정감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며칠 전에 그 조용하고 수동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리하면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때 매장 입구로 김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대표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장기호 뒤를 따라 들어왔죠. 민상훈은 김 대표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 대표가 왜 그 노인과 함께 오는 걸까요? 설마 아니 진짜로 그 노인이 회장님인 건 아니겠죠? 김 대표는 민상훈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상훈 씨, 인사드려요. 이분이 우리 모닝브루의 창립자이자 회장님이신 장기호 회장님이십니다. 김 대표의 말에 민상훈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그 노인이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장기호는 민상훈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며칠 동안 이 매장을 자주 이용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의미심장했습니다. 민상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장기호는 자연스럽게 평소 자신이 앉던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2인용 테이블이었죠. 며칠 앉아보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군요. 장기호가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김 대표도 따라 앉았고 민상훈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쫓겨나던 그 노인이 갑자기 정장을 입고 나타나서 중요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장기호를 모욕하는 모습을 봤던 손님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미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장이 시키는 대로 그 노인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라니요. 미영은 민상훈을 쳐다봤지만 민상훈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장기호는 김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문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로요. 그리고 민상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점장님이 직접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이 매장의 커피 맛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민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간단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몇 번이나 실수를 했죠. 김 대표가 그런 민상훈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기호는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제일 좋더군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매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회장님 안목이 다르십니다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민상훈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장기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맛은 괜찮네요. 우리 브랜드 표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다만 고객 서비스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더군요. 김 대표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장기호는 민상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곳을 관찰해봤는데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없더군요. 어떤 고객에게는 친절하고 어떤 고객에게는 그렇지 않고 말이죠. 민상훈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장기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김 대표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장기호는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고객 차별이 있었습니다. 외모나 나이, 경제적 상황을 보고 고객을 판단하는 일이 있었더군요.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김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닝브루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라는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고객 차별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증거가 있나요? 장기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며칠 동안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민상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 고객이 바로 저였거든요. 김 대표는 깜짝 놀라며 민상훈을 쳐다봤습니다. 민상훈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대표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고객 차별을 당했다는 말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민상훈은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장기호는 침착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을 관찰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특히 매출 관리 부분에서 말이죠. 민상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단순히 고객 차별 문제만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김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매출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매장의 실제 매출과 본사에 보고된 매출 사이에 차이가 있더군요. 며칠 동안 앉아서 관찰해보니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민상훈의 얼굴이 창백함을 넘어서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장기호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손님들의 주물량과 실제 카드 결제, 현금 매출을 비교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장기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장사는 정말 잘 되고 있더군요. 아침 시간대만 해도 커피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사로 보고되는 매출은 그렇게 적을까요? 장기호는 작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직접 세어봤습니다. 하루 평균 커피 주물량, 고객수, 대략적인 매출까지 말이죠. 본사 자료와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김 대표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즉시 강남역점의 지난 일주일 매출 보고서와 포스 기록, 카드 결제 내역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CCTV 영상도 준비해두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상훈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매출의 일부를 빼돌렸던 일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었거든요. 현금 매출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고 포스 기계 조작으로 일부 거래를 누락시켰던 모든 것들이 말이죠. 아르바이트생 미영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장이 가끔 이상한 지시를 했던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특정 시간대에 포스를 끄라고 하거나 현금 거래를 별도로 기록하라고 했던 일들이 말입니다. 김 대표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확인 결과를 알려준 것이었죠. 김 대표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지금 즉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은 김 대표는 민상훈을 쳐다봤습니다. 상훈 씨, 본사에서 확인해본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실제 카드 결제 금액과 포스 기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대표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상훈은 더듬거리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포스 기계에 오류가 있어서. 하지만 장기호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의도적으로 일부 거래를 누락시키고 계셨더군요. 이게 뭡니까? 김 대표가 민상훈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상훈이 포스 기계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특정 주문을 취소하고 현금을 따로 빼는 모습까지 말이죠. 민상훈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장기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정직을 버린 장사는 오래 못 갑니다. 이것이 제가 이 브랜드를 만들 때부터 가져온 신념입니다. 김 대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훈 씨,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즉시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상훈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장 안의 손님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모욕당했던 노인이 실제로는 이 브랜드의 창립자였고 점장은 매출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상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생 미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민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장기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정해 보였죠. 장기호는 민상훈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회를 드렸잖아요. 며칠 동안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민상훈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네가 나를 쫓아냈던 그 자리가 제가 가장 아끼던 자리였습니다. 장기호가 자신이 앉아있던 구석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매장을 처음 열었을 때부터 제가 앉아서 손님들을 관찰하던 특별한 자리였거든요. 김 대표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그럼 처음부터 이 매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매장의 매출 보고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실제 유동인구와 위치를 고려하면 매출이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민상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계속 애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빼돌린 돈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기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객을 차별하고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무엇보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요. 김 대표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 해지 통보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본사에서 준비해둔 것이었죠. 민상훈 씨, 모닝브루 본사의 방침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민상훈은 통보서를 받아들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장 운영권도, 신용도, 앞으로의 생계까지 모든 것이 위험해진 상황이었죠. 매장 안의 손님들은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무시당했던 노인이 실제로는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김 대표는 민상훈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시고 내일부터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열쇠와 포스 비밀번호 등 모든 권한도 즉시 반납하세요. 민상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호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용서를 빌려 했지만 장기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는 며칠 전에 충분히 있었어요. 매장 밖으로 나간 민상훈의 모습을 본 다른 상가 상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닝브루 점장이 쫓겨나는 모습을 본 것이었죠. 소문은 금세 지하상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기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이 매장은 당분간 휴업하고 새로운 점장을 구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직원 교육도 다시 강화해야겠습니다.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호는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이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니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었거든요. 매장을 나서는 장기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손님들은 모두 경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의 모닝브루 매장 앞에는 영업 종료 및 직영점 전환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안내문을 읽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촬영한 영상이 시작이었죠. 노인을 쫓아낸 점장. 알고 보니 회장이었다는 제목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에는 민상훈이 장기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장면부터 장기호가 정장을 입고 나타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충격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민상훈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댓글창은 폭발 상태였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정말 통쾌하다.
저런 사람이 장사하면 안 되지. 같은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상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도 빠르게 확산되었고 결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올랐습니다. 며칠 후에는 주요 방송사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외모로 차별받은 81세 회장. 직접 나서서 매장 정리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된 것이었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현대 사회의 외모 차별과 연령 차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모닝브루 본사에도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호 회장의 경영 철학에 감명받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정직한 경영, 고객 평등주의라는 브랜드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죠. 한편 민상훈은 완전히 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횡령 혐의로 법적 조치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민상훈의 이력을 알게 되면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민상훈과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의 지시에 따라 장기호를 내쫓으려 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이들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영상이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나이나 외모, 옷차림 때문에 차별받았던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에 대한 큰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장기호 회장의 과거 이력도 재조명받았습니다. 그가 20대 청년 시절 작은 커피 가게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모닝브루를 일궈낸 스토리가 알려졌죠. 가난한 청년에서 성공한 기업가로라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장기호가 창업 초기부터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써온 경영 일기에는 손님의 외모나 나이, 경제력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방송 인터뷰에서 장기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가난해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모닝브루의 다른 매장들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교육을 다시 실시했고 고객 차별 금지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각 매장에는 모든 고객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새롭게 부착되었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현대판 미크로네시아의 교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큰 낭패를 본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었죠. 경영학 교수들은 이 사례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모닝브루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도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닝브루 매장을 방문해서 모든 고객 환영 문구와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었죠. 특히 노인분들이나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모습을 담은 게시물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강남역 모닝브루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을 때 개점 첫날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매장을 직접 보고 싶어 했거든요. 새로운 점장과 직원들은 특별히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화창한 아침 새롭게 단장한 모닝브루 강남역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리뉴얼 오픈 이후 이 매장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이야기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매장 앞 그 특별한 구석 자리, 예전에 장기호가 앉았던 바로 그곳에 작은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고객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장기호 회장의 서명이 새겨져 있었죠. 많은 고객들이 이 동판을 보며 감동받았고 인증샷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날 오전 9시경 익숙한 실루엣이 매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장기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허름한 점퍼가 아니라 단정한 캐주얼 정장 차림이었죠. 손에는 본사 직영점에서 미리 주문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박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 그 자리,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야외 벤치였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중 한 명이 장기호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회장님 아니세요? 그 유명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기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여성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기호는 겸손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청년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장기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회장님 이야기를 보고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기호는 청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토록 필요했던 격려의 말이었거든요. 매장 안에서는 새로운 점장 이수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이수진은 본사에서 특별히 선발된 우수 점장이었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철학이 확고했고 특히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수진은 창문 너머로 장기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준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저희 매장에서 내린 커피입니다. 서비스로 드릴게요. 장기호는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장 운영은 어떠세요? 이수진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보람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공간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자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장기호가 자신이 앉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매장을 처음 열었을 때부터 고객들을 관찰하시던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장기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는지 몰라요.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바쁜 사람, 여유로운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매장 안팎으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호가 여기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장기호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멋지게 사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장기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두 노인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오전이 깊어갈 무렵, 장기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주변을 정리한 후 이수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공간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회장님,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이 자리는 항상 회장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장기호는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고객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그런 곳으로 말이죠. 떠나기 전 장기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자리는 정직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장기호가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권위나 지위가 아니라 인품과 철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닝브루 강남역점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정직과 평등이라는 가치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따뜻한 쉼터로 말이죠.